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소 55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마우이 섬에는 50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비민 비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승인 거부율도 높아졌습니다. 머니마켓 펀드의 금리가 5%를 웃돌면서 고금리 혜택을 쫓아 신규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맨하튼의 7월 평균 렌트가 $5,588를 기록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700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또 최소 55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로 최소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산불이 80% 정도 진화됐지만 이번 화재로 마우이 섬의 건물 1,700여 채가 불탔고 라하이나에서만 270여 채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경찰서장은 피해 지역에서 전기와 통신 서비스가 끊긴 뒤 주민들이 이탈하면서 행방불명된 이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과도한 공황 상태를 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서 화재에 휩싸였던 수백 채의 가옥에 들어갔다가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해를 찾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이들의 시신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자 커크시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약 100명의 사람들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커크시는 해안경비대 선박이 물에서 50명 이상을 구조했지만 시신들도 발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식당과 상점이 늘어서 있던 프론트 스트리트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라하이나는 사실상 모든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큐웨더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80억에서 100억 달러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마우이 섬에는 50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인 동포나 관광객들의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마우이 섬에서 거주하며 관광업을 하는 한인 김모 씨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이 난 첫날인 8일 오후 손님들을 모시고 라하이나 관광을 안내했는데 오후 3시 10분께 빠져나올 때는 산불이 난 게 멀리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소방관들이 불을 껐지만 허리케인 때문에 거센 바람이 불면서 저녁 때 불길이 살아났고 라하이나를 완전히 덮쳤다고 들었다며 대부분의 건물들이 목조 건물이라 순식간에 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르는 곳인 라하이나 지역의 경우 8일 오전부터 정전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았었고 당일 오후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관광객보다는 이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에게 집중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마우이 섬에는 한인 동포 500여 명이 살고 있고 한인들은 대부분 카울루이 공항 근처인 와이루쿠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에서는 한인 8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 부부만 이곳에서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을 통해 라하이나에 살고 있는 부부는 휴대전화만 들고 대피했는데 집과 가게가 모두 타버렸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와이 본섬 호놀룰루에 있는 현지 한 여행사는 현재 카우나팔리 지역에 한인 관광객 한 팀이 머물고 있고 이 지역은 화재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아 관광객들이 남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관광객들은 주로 본섬에 머물고 당일치기로 마우이에 다녀오는데 화재 이후 당일 관광 상품은 중단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유학과 취업 등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비민 비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발급 건수는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승인 거부율도 높아졌습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월별 비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된 학생 비자는 총 3,629개였습니다. 팬데믹 직전 해였던 2019년 6월의 발급 건수 3,158개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F1 비자는 시기에 따라 월 평균 2,000에서 4,000개가 발급되는데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 4월에는 23건밖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직후 월 12건이었던 교환 방문, 연수생 J1 비자 발급 건수도 지난 6월 1,555개로 2019년 6월에 1,279개를 넘어섰습니다. 소액 투자자, 직원 E2 비자는 팬데믹 직후 월 28개가 발급되는데 그쳤지만 6월엔 591개로 늘었습니다. 이외 주재원 비자와 관광 방문 비자 발급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일제히 회복했습니다. 미뤘던 유학과 취업 등이 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발급되는 비민 비자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요만큼 비자 발급이 늘지 않아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 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터뷰가 면제되지만 올 여름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인문대를 졸업한 후 2년의 준비 끝에 미 명문대학 학부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한 한인 학생은 비자 인터뷰에서 기존 전공과 업무 경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됐고 2차 시도에서도 거절돼 결국은 합격증을 포기한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머니마켓 펀드의 금리가 5%를 웃돌면서 고금리 혜택을 쫓아 신규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의 자산 규모는 사상 최고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일주일간 머니마켓 펀드에는 14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로 인해 총 자산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5,3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한 주 전에도 290억 달러의 자금이 새로 유입돼 5조 5,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금리가 급등하면서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0%로 상향했는데 머니마켓 펀드는 주로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은행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고금리 혜택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자금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또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만큼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지만 은행 계좌와는 달리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는 고금리에다 지역은행 파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머니마켓 펀드에 대거 자금이 몰리자 대량 환매 사태에 대비하고 기관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을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7월 뉴욕시 렌트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맨하튼의 7월 평균 렌트는 5,588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9% 상승했습니다. 밀러 사무엘 부동산 감정 컨설턴트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맨하튼의 7월 평균 렌트는 5,588달러로 지난해보다 9%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렌트 중간값도 사상 최고인 4,4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월보다는 2.3%,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 상승한 수치입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6월에서 2022년 6월 사이 맨하튼 인구는 약 40만 명이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 렌트는 2019년에 비해 30% 상승했습니다. 7월 맨하튼의 스튜디오 월 평균 렌트는 전월 대비 18%, 3베드는 36% 상승하는 등 모든 유닛에 걸쳐 렌트가 상승했습니다.
또 브루클린의 렌트 중간값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상승해 3,950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퀸즈의 렌트 중간값도 전년 동월 대비 15.7% 상승해 사상 최고치인 3,6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데믹 후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반해 공급이 부족하고 에어비앤비 숙소가 증가하면서 매물수가 더 줄어든 데다 렌트가 30에서 40% 상승했는데도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공급이 제한되는 등 여러 원인들이 렌트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업계는 앞으로도 렌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학기 시작 전인 8월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각종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약 120개 지점에 통행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계획인데 일부 지역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MTA는 맨하튼 진입 구간 등 약 120개 지점에 교통 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하튼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실제 시행 시점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일부 지역엔 이미 징수 장치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더시티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 61가와 웨스트 앤 애비뉴 교차점, 콜럼버스 서클 등에는 이미 징수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해당 장치는 MTA 교량 및 터널 진입로에서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한 장치로 이지패스 판독기와 차량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다만 MTA는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베러리팍 언더패스 등만 이용해 맨하튼 외곽으로 둘러가는 차량에는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MTA가 구성한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는 오는 17일엔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교통 혼잡료 면제 대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택시 등 생계를 위한 운전기사뿐 아니라 학생과 예술가, 의료 종사자, 소기업 사업주 등 교통 혼잡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그룹만 122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면제하다가는 당초 매년 최소 10억 달러를 확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재 MTA는 교통 혼잡료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긴 어렵지만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맨하튼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최소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우버 등엔 하루 최대 한 번만 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제 뉴저지주 600여 개의 약국에서는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해독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분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오피오이드 오남용과 중독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뉴저지주는 뉴저지 약국위원회와 협의해 주 전역에 있는 600개의 약국에서 무료 해독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대표적인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날록손의 임상 효능과 무료로 나눠주는 약국 등 자세한 정보는 stopoverdosesnj.g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렇게 날록손 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는 오피오이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주 보건복지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사이 뉴저지주에서는 오피오이드 등 마약 오남용과 중독으로 매년 3,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코 안에 뿌리는 분무형 해독제인 날록손을 병원 응급팀과 사법기관, 공공도서관과 홈리스 쉘터, 재활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등 각종 약물 중독과 관련해 도움을 받길 원하면 주 7일 24시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핫라인 844-732-246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인이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크게 늘었고 전체 자살자의 절반 이상은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인이 49,44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해 48,183명과 비교해 2.6%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4.9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14.2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13.9명, 2020년에는 13.5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14.1명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지난해 미국인 자살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존스홉킨스 총기폭력해결센터가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사례는 10%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가운데 총기를 쓰지 않은 사례는 같은 기간 8% 줄었습니다. 총기가 미국인의 자살률을 끌어올렸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자살자를 연령대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자살자는 2021년 9,652명이었는데 지난해 1,433명으로 8.1% 증가했습니다. 반면 10대 자살자는 같은 기간 7,126명에서 6,529명으로 8.4% 줄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 10명 중 9명은 미국이 정신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CDC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출인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0.2%를 약간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8%로 6월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두 달 연속 1%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7% 각각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육류 가격이 전월 대비 5% 올랐고 디젤 가격은 7.1% 떨어졌습니다. 휘발유와 신선 과일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9일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일 사이 버겐 카운티에서 1명, 퍼세이 카운티에서 9명 등 총 10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버겐 카운티와 퍼세이 카운티 주민이나 이들 지역 방문자 가운데 증상이 나타난 이들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역 보건 당국과 협력해 감염 원인을 찾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샤워기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근육통, 허약감,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마른 기침과 복통, 설사 등이 동반됩니다. 폐렴으로 이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일 60대 수영객이 상어 공격을 받아 다리에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퀸즈 라커웨이 비치 입장이 재개됐습니다. 뉴욕시 공안국은 사고 발생 직후 수영객의 접근을 중단하고 해안가에 대한 수색을 펼친 결과 상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9일부터 해수욕과 서핑 재개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공안국은 앞으로 뉴욕시경, 뉴욕시 소방국과 협조해 해수욕장 개장일 동안 매일 드론과 선박증을 통해 상어 출몰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시 중 해안가에서 상어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수욕장 이용이 중단됩니다. 뉴욕시 최대 자원봉사 네트워크 뉴욕 케어스는 10일부터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개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가방 14,000개를 학용품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필과 가위, 지우개, 크레용 등으로 채워진 책가방은 한 달 동안 맨하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할렘 등 5개 보로 전역 공립학교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약 9,300개 배낭이 공립교회, 약 2,000개 배낭이 구세군에, 나머지 배낭은 비영리단체와 커뮤니티 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무료 책가방 배포는 뉴욕 케어스가 운영하는 Stand with Students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은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학습 불균형과 학습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